주사파의 거두이신 박정희도 못했다고 하는 야당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습니다. 검찰이 어제 오후 3시 5분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소속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김 부원장의 자택과 차량은 이미 압수수색을 한 상태고 또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으로는 지난주 화요일에 임명돼서 딱 3번 민주연구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자금 때문에 기소를 해놓고 열흘 된 게 임명된 지 열흘 돼서 여기 사무실도 없어요. 회의실에만 한번 3번 왔다 갔대. 1시간씩. 1시간씩. 네. 그리고 뭐 여기 올 때 특별하게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럼 뭘 털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거기 있는 뭐 그 사람의 채취라도 맡고 싶어서 가는 건가? 채취는 무슨 채취? 아무리 생각해도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는 압수수색인 거거든요. 사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 기사 댓글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일부러 이런 거 일을 만들어냈겠냐? 검찰이 하는 거, 법원이 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지네 집을 한번 털려봐야 이따위 소리를 안 하지.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도 좋지. 이제 김건희도 그 전에 했던 여러 조작들 많잖아요.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경력 조작, 얼굴 조작, 얼굴 조작 아니. 제일 큰 범죄야 얼굴 조작이. 그런 조작들 저기 용산 들어가기 전에 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용산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권 바뀌면 그대로 쳐들어가야 돼요, 진짜. 그대로 돌려줘야 돼. 근데 뭐 워낙 확실한 증거물을 달고 다니니까 굳이 뭐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건 뒤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을 하러 가면서 기자들을 다 대동하고 거기에서 저녁 때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오늘 뭐 김의겸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인터뷰 들어보니까 아예 뭐 자정에 할 수 있는 야간 수색영장 야간 수색영장 왔죠? 그리고 네. 옷도 두껍게 입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남국민이 하는 1,000원짜리 변호사를 본 겁니다. 네, 거기에서 보면 네.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러 와요. 네, 시간을 질질 끌어서 이제 5시를 넘겨가지고 이거 야간 영장 아니네? 업무 시간 끝났으니까 가세요 하고 돌려보내거든. 얘들이 드라마를 본 거야. 그래서 저녁 때까지 있다 가려고 아예 낮에 와놓고도 2시에 와놓고도 야간 수색 영장까지 9시 넘어까지 있을 수 있는 영장까지 세트로 갖고 왔단 거지. 문제는 이렇게 갖고 와갖고 끝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서 있었어요. 네. 작전이지 뭐. 작전이지 뭐. 그렇게 계속 기자들은 기다리면서 서 있는 것만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괜히 사람들만 더 몰려간 거죠. 민주당사 앞으로. 어떤 새끼들이 있나 보려고. 뭐 하는지 보러 가려고.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김용 전이 아니지 부위원장이 임명이 지난주 화요일에 임명장 열흘 받았어요. 됐다니까 열흘. 임명장을 지난주 화요일에 받았다고. 근데 당사를 털 생각을 해? 그걸 판사가 나는 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것도 너무 신기해요. 이거 거의 한 4년? 석 달 전 일을 우리가 수사하기 위해서 새로 취업한 지 열흘 된 사무실하고 연관돼 있는 회의실을 털러 온 거죠. 아니 그거 똑같은 거지. 이진숙 모욕죄 조사한다 그러면서 MBC 압수수색하고 내가 MBC 방송하러 간다고 KBS 방송하러 간다고 KBS 털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희정 출연 방송을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꺼낸 적도 없는데 수사를 하러 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리고 같다. 지금 그렇게 뭐 하라고. 아까 변화가 말한 것처럼 댓글에서 뭐 쫄리는 게 있으니까 이거 다 이직들이 하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아침에 다 그랬거든요. 떳떳하면 조사받아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치면 윤석열 그때 이재명 그 후보 시절에 둘이 후보 시절에 대장동 특검 받아라 했을 때 윤석열 대답 못했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근데 나는 이 말이 되게 웃겨. 떳떳하면은 정정당당하게 조사받으면 되잖아. 이 말이 되게 얘네들의 프레임이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잡혀왔어. 그러니까 같이 왔어. 그래서 피해자가 막 너무 공포스러워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네가 떳떳하면은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 왜 말을 못해? 이러고 피해자 탓을 하는 거야. 이거 전형적으로 뭘 하나 딱 던져놓고
야, 그거 네가 떳떳하면 받아야지. 떳떳하지 못하니까 못 받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몰아가는 식의 프레임이라는 거죠. 더더욱 우리 언론이 놀라운 게 뭐냐면 아직 구속돼서 첫 번째 신문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릅니다만 구체적으로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인의 주차장에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8억 원을 현금으로 나눠받았다라고 내용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던 짓이지 뭐. 그러니까 소설이 이미 완성돼 있고 그 소설의 프레임을 먼저 예고편을 쫙 날린 겁니다. 국민들 김 빠지게. 근데 진짜 좀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얻을 거냔 말이야. 뭘 얻을 거냐고. 뭘 얻어.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잡아놓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쇼를 해야지 30% 정도 그 이직들 태극기 집회 나가는 그 이직들이 잘한다 이래가지고 그 층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층의 지지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나마 있던 그 잡은 고기라도 한번 반짝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권 초기에 할 짓이냐고. 정권 초기였어? 초기였어. 하는 짓거리나 지지율 보면 딱 말인데.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 전두환이랑 박정희도 이런 짓은 야당 당사를 직접 그 이유 없이 쳐들어가는 짓거리는 못했다니까. 박정희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도 YH 사건. YH 사건 때 들어가갖고 제명을 시키긴 했지만 그거는 김영삼 총재 개인에 대한 거였고 이런 식으로 당사를 털어가지고 문제를 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20일도 안 돼서 탕탕탕 맞은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당 아유, 당사에 왜 또 그쪽으로 바로 연결을 하세요. 그 YH 중간 하나 더 이렇게 쓰리 쿠션 거쳐야 되는 거야? YH 그 노동자들 와가지고 못 살겠다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민당 당사에 들어갔거든요, 야당에. 이분들이 또 가발 회사 직원들입니다. 가발. 가발하니까 누가 생각이 가발하니까 나요. 누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세계 전문 1위였죠 당시 우리나라 네. 가발이. 네. 그래서 이때 8월에 갑자기 경찰 특공대 들이닥쳐가지고 막 의원들도 패고 이 사람들 다 폭력 진압하고 그 다음에 진짜 탕탕탕 근데 맞은 말이 거예요. 멋있잖아. 불법 시위를 해산시켜 주려고 들어간 과정에서 의원들이 우연치 않게 피해를 당했을 뿐 우리는 정당한 맞았는데. 법 집행을 했다는 거지. 어디 봐도 여공하고 의원들이 다르게 생겼는데 아이고. 남자 여자 구분도 안 하나 걔들은?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총 맞을 짓을 하는 거야. 이거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은 관측들이 있어요. 이게 22일 내일 모레 시청학 대집회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반대 세력을 부추기기 위한 거다란 말도 있고. 부추기 위한 거? 그러니까 반대 시위를 하라고 지금에 있는 그 민주 세력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요구할 세력들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라고 나머지 결집도를 올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사전에 물타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너무 어설프고 너무 이르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과연 먹힐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과연 먹힐까? 경선 과정에 8억을, 그것도 대장동이 언제적 대장동이야. 성남시대 대장동 아니야.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 가갖고 거기 주차장에서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대장동까지 이걸 다 한꺼번에 엮어갖고 갖고 가려는 굉장히 말하자면 무리한 낚시질인 거예요. 그러면 김영 부위원장은 한 4년 전에 성남시 의원이었거든요. 그때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아니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있으면 옛날에 계좌가 나왔거나 뭐가 나왔겠죠. 돈이 나왔거나.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대잖아,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명숙 사건이 계속 생각나는 이유예요. 이게 진짜 그때 돈을 안 받았지만 소파 놓고 갔다고 또 의자가 받았잖아, 의자가. 심지어는 의자가 받아서 그걸 책복했는데 의자는 처벌도 안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웃긴 게 유동규가 돈을 줬다며. 돈을 준 사람은 또 풀려 나왔어. 어젯밤에. 그렇죠. 놀랍게도 20일 날 보냈다고 하면 욕먹을까봐 나왔어? 19일 날 자정에 딱 맞춰서 풀어줬습니다.
아니 돈 준 사람은 또 나와 어떻게? 줬다는 사람이 세상에 이게 아무튼 이번 압수수색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강백신이라는 놈인데 이게 얘가 전문가더만 이런 조작질에. 이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삼부 부장검사는 좀 이례적인이라는 수사가 자주 따라붙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에 참여했는데요. 2020년 2월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까지 소환했습니다. 오직한 판사가 그거 별 상관 없는 것 같은데 좀 넘어가시죠 그랬더니 아니야 재판의 중립성을 지켜야지 검사가 말을 하는데 판사가 말을 끌어 이러면서 네. 지랄 앞차기를 했던 놈인데 나이도 많아요. 시다발이 이제 48, 49 됐는데 49? 나랑 동갑이야? 그쪽 애들이 대가 센가 봐. 아무튼 그러게 막 개기는 뭐래? 막 이런 그 또라이예요. 이쪽 업계 안에서는. 73년생. 그러니까 나보다 한 살 많네. 50에 쉰이 나이를 쉰을 처먹고 그지가. 그래서 이러한 짓거리를 더 무모한 짓거리를 앞으로 해낸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든 기소를 쳐가지고 재판하면서 이런저런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막 갖다 끼워갖고 온갖 사건에다 병합해가지고 다 배우는 이재명이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전에 정경심 전 교수 얘기한 것도 이 사람이 압색을 지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것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맡았겠지. 아마 민주당을 아예 이렇게 박살을 내려고 한 것 같아요. 얘는 넉마주의야. 쉽게 말하면 폐품 끌어다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장사하는 그 바닥에서도 최고 쓰레기지. 기획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선 흔들기용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와 관련된 거는 분명히 뭐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 쪽에서 뭐 하나 한동훈이 기획해놨던 거 지금 준비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나중에 돈 문제가 나오면 유동규한테 너 그 8억은 그럼 어느 통장에서 언제 빼서 어떻게 받아서 전달했냐라는 등등의 증거를 또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유동규가 어젯밤에 나왔는데 나는 그거 생중계를 해주더라고. 근데 나는 깜짝 놀랐네. 구속받고 나온 애가 쇼핑백 양쪽에다가 서류로 보여지는 뭔가 서류나 문서로 보여지는 자료들을 두 손 가득 들고 나왔어요. 얘가 뭘 들고 나왔을까요? 아니 어떤 구속받았다가 풀려난 피의자가 서류를 몽땅 들고 나오죠?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도 잘 안 됐다는 사람이 최근에. 근데 변호사 접견은 안 됐는데 동건이하고는 접견을 했대요. 검사실에서. 이제 찌라시잖아요. 아니 사실이래. 사실이래요? 네. 그거 쓱 지나가는 거 보여줬다는 그거 아니에요? 아예 이 검사실 안에서 만나게끔 해줬나 특별 접견 시켜줬나 봐 검사가.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야 이제 하다가 이제 동건을 이용해갖고 나가고 싶은 욕구에다가 불을 질렀구나. 참. 오빠 언제 나와? 오빠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어찌 됐거나 얘가 풀려 나오면서 들고 나온 저 서류들이 이게 이제 원희룡이 우연히 고속도로 그 배수구에서 주웠다고 하는 그 서류처럼 우연히 예손에 넘어 들어간 일종의 증거 서류가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질이가 그걸 들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그 모양을 다 비춰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죄송합니다야. 뭐가? 앞으로 죄송할 거라는 거지. 자기 자신이 앞으로 죄송할 거라는 거를 먼저 선제 사과를 해놓고 본격적으로 일을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근데 뭐 검찰에서는 뭐 회유 이런 거 없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니들은 콩으로 매줄 수인데도 니들 말은 안 믿어. 니들은 왠지 똥으로 매줬을 것 같아. 1년을 데리고 있다가 못 찾은 8억을 불과 일주일 만에 찾았다고? 응? 갑자기 증언이 생겨?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진짜 인간이야. 뭔가 정치적 이슈가 지금 한참 고조되고 있는 이 타임에 이 타임에 이걸 그냥 했다는 거죠. 유동규 씨 나와가지고 양심 선언 하세요. 양심 선언을 차라리 하세요. 그게 더 유리할 걸. 네, 양심 선언을 하시면 당신이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조작질에 당신이 일조를 한다면 당신은 역사에 두고두고 개쓰레기로 남을 거예요. 천벌 받습니다. 천벌 받아. 그냥 제가요 강 검사가요 저를 갖다가 그렇게 괴롭히고요 막 이래 뭐 잡아 쳐넣는다 그러고요. 아이 너 잘못하면 너 넥타이 맬 수 있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해갖고요. 그거 차라리-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래 이렇게 자백하기로 돼 있고요. 이미 나무기하고도 이미 말을 마쳤고요. 뭐 다 할 얘기 다 해버려 그냥. 그럼 당신은 살잖아 어찌 됐거나. 아니 양심 고백하세요. 그럼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마세요. 예.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진짜 증거가 없이 증언으로만 또 집어넣을 수 있는가? 들고 나왔잖아. 혹시라도 네가 나중에 뭔 얘기할 때 증거가 되라고 증거를 친절하게 포장해서 구치소에서 아니, 싸서 내보냈잖아. 증거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검찰발 단독 기사 중에 증거가 만약에 있었으면 우연히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배수구에서 옛날 장부도 찾아내는 세상이야. 이미 공개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걸로 온 세상이 도배됐을 겁니다. 근데 이 동거녀는 그러니까 이분이 유부남인데 내연녀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나? 아니 왜냐면은 저는 지금 이 사람이 왜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혹시 뭔가 불인 짓을 많이 했나 실제로? 그럴 수도 아니,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아마 다른 여죄를 뒤집어 씌웠을 게 검찰들 하는 게 너 협조 안 하면 니네 부모나 뭐 전체 가족 자식들이나 뭐 이걸로 털어서 죽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부정한 돈을 받아서 부정 축제를 했다고 하면 어찌 알려져 있는 게 성남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만 있겠으며 그 주변에 가족들 털어서 안 나오는 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양심 고백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못하니까. 너무 구려서. 그러니까 구린 놈들이 이렇게 구워 삼기가 좋아요. 근데 아무튼 제2의 서해 공무원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서해 공무원은 죽은 사람은 만일 내가 그 양반이 원혼이 있어서 지금 꼬라지를 내가 본다면 나 억울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뭔 일인가? 언제부터 저 형이 나를 저렇게 생각했고 전처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지금 저 사람들이 저걸로 해서 나를 영웅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떡고모로 다 지들이 뽑아먹고 있나 그 생각할 거거든요. 네. 근데 2020년에 이미 그 유동규 씨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뭐라고 해야 되나? 결별했어요. 그때 사이가 안 좋아졌어. 왜냐면 영화 제작으로 이 388억 원을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경기도에 예산 요청했다가 이재명 없어 그런 거 얄짤 없어 하고 날려버린 이후로 뭐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진짜.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꺼내놓든지 간에 이재명 당대표는 당당하게 난 명명백백하게 떳떳하다고 오늘 기자회견도 했더라고. 그러니까 걱정 말고 지켜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저쪽 이직들도 하도 이 얕은 수법에 속아서 이미 조국 장관 사태를 통해 갖고 한번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봤잖아요. 그땐 대책 없이 믿었거든. 그리고 이 정도 언론 포화를 쏴주면 안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것도 이해가 갈 정도로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해줬어. 그럼 지금은 언론도 그렇게 협조 안 해요. 나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언론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참전 잘못했다가는 지지율 20%짜리 이 정권 날아갔을 때 뭔 꼴 당할지 모른다는 점에 대해서 몸을 좀 사려야 될 거예요, 지들도.